안녕하세요, 이상형입니다. 오늘은 매도가능증권 처분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전산 세무 1급 걸로 가져왔고요.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매도가능증권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단 2021년, 여기서는 작년입니다. 전기말 평가는 일반기업 회계기준 K-GAAP이죠. GAAP 일반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다. 우리 시험은 일반 기업 회계기준에 따릅니다. IFRS가 아니죠. 그리고 현실성이 약간 좀 떨어져서 이 문제를 섞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주식 처분에 따른 증권거래세 4만원과 거래수수료 1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부분만 합칠게요. 원래 실제로 주식 처분할 때 증권거래세랑 수수료 내야 되죠. 현금으로 내는 건 아니겠지만. 먼저 봐야 될 게 시장성 있음, 이 부분을 좀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매도가능증권이라고 말을 해줬죠. 일단 이 문제를 풀려면 단기매매증권을 알아야 돼요. 단기매매증권의 조건에 성립을 하려면 첫 번째는 시장성이 있어야 되죠. 상장기업이어야 돼요.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이니까 단기 매매 목적, 시장성이 있는 건 상태고 단기 매매 목적은 의도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만 단기 매매 증권이 되고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충족되지 않으면 매도가능 증권이 돼요. 네, 단기 매매 증권은 목적이 단기라서 무조건 당좌자산입니다. 근데 매도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 목적에 따라서 당좌자산도 될 수 있고 유동자산이죠. 투자자산도 될 수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죠. 그럼 어떻게 그게 결정이 되냐면, 일단 목적이 제일 중요할 텐데, 만약에 시장성은 충족을 하는데 목적만 장기 매매 목적이 된다면 투자자산이 될 겁니다. 숫자 큰 거. 그 다음에 목적은 그대로인데 단기 매매 목적은 있는데 시장성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당좌자산이 될 텐데 코드 번호가 숫자가 더 작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매도가능증권이라고 말을 했고 시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지 않아도 매도가능증권이 될 수 있긴 한데, 시장성이 있다고 말을 해줌으로써, 근데 시장성이 있는데 목적도 단기 매매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기 매매 목적이라는 거를 돌려서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매도가능 증권에서는 시장성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지금은 힌트로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내용을 확인했고요. 이제 숫자 큰 매도가능 증권이란 걸 알았으니까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날짜는 이 문제에 맞춰서 쓸게요. 그럼 취득 원가는 2021년 기중이겠죠. 날짜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취득 시 분개를 해봤는데, 이때 또 생각하셔야 될 거는 매도 가능 증권이랑 단기 매매 증권이랑 처음에 취득할 때 회계 처리가 다르죠. 취득 부대 비용, 수수료에 대해서.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취득 부대 비용, 수수료를 900번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하죠. 매도 가능 증권에. 그래서 이 1,500만 원이 순전히 주식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수료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평가 한번 하죠. 4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첫 번째 평가는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어렵진 않아요. 차이가 있다면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가 수익과 비용인데 반해 매도 가능 증권은 자본 증가와 감소죠. 여기선 가격이 올랐으니까 자본의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의 평가는 자본 증가 감소가 원칙이죠. 자, 평가를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분을 하는 겁니다. 네, 평가를 2번 하는 문제들도 있고, 이렇게 평가를 한번 진행하고 처분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평가, 처분을 다 할 줄 알아야 돼서 난이도가 꽤 있죠. 평가가 한 번 더 들어갔으면 좀 더 복잡했을 겁니다. 밑에 상황을 보면은 1,500만 원을 들여왔는데 400만 원이 증가한 상태고요. 정확히 말하면 1,500 플러스 400인 거거든요. 밑에 1,900이 되어 있는데 1,500 플러스 400으로 된 겁니다. 증가는 좀 쉽거든요. 그 다음에 좀 싸게 파는 거죠. 그럼 이제 장부에서 금액을 빼보면 이렇게 1,900만 원을 빼줘야겠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이 1,900이 되어서 1,900이 빠지는데, 여기에 1,500 플러스 400이라고 했죠. 이 400이 거품으로 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같은 경우는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500에 사왔는데 400이 증가해서 1,900인 상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따라서 나가줍니다. 이렇게 유형자산 처분이랑 조금 비슷하죠, 느낌이.
감소하니까 자본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렇게 세트로 장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얼마를 받았냐인데 1,700만 원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의 특징은 평가를 자본으로 하기 때문에 자본은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수익 비용 같은 경우는 1년마다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기억력이 단기 기억이거든요. 작년 걸 기억을 못하는 거죠. 작년과 올해가 다르니까. 근데 자산, 부채, 자본은 누적되니까 몇 년 전의 일이든 다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을 이용해서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매도 가능 증권을 1,500만 원에 샀잖아요. 그리고 1,700에 팔죠. 그러면 기억력이 좋으니까 1,500에 산 거를 1,700에 팔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처분이익은 200이 돼요. 처분이익 200.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문제를 섞어본다 그랬죠. 이 상태에서 이 문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 돈은 보통 예금에 들어왔다고 치고, 이 상태에서 증권거래세랑 수수료를 현금으로, 여기선 현금으로라고 했는데 그냥 보통 예금으로 바꿔서 해볼게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 명분보다는 55,000원이 덜 들어왔다는 게 포인트죠. 자, 여기 반영할게요. 바로 그럼 원래 1,700을 받는 거였는데 여기서 55,000원이 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돈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 55,000원이 빠지기 전에는 차변 대변이 딱 맞았거든요. 2,100, 2,100. 그럼 차변이 55,000원이 줄어들었어. 그럼 대변도 55,000원이 줄어들어야 되죠. 그럼 뭐가 줄어들어야 되냐? 매도 가능 증권은 아니죠. 장부금액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그럼 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이 기분이 좋았던 거잖아요. 200이 좋다. 근데 수수료 55,000원 때문에 기분이 덜 좋아지겠죠. 네, 이렇게까지 하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금액이 증가했다가 좀 싸게 판 경우인데, 이 매도 가능 증권은 떨어졌다가 오르는 것도 봐야 되거든요. 일단 이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